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투자 마인드와 그리고 뉴스를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드리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방송도 제가 일주일보다 하루 이틀 정도 좀 늦은 채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며 구독자분들께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뉴스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오늘 방송은 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차트들 보여드리면서 비트코인과 XRP 차트 좀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 10월 말을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11월 1일과 초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다행히도 10월 말 가까운 돼 있는 10월 16일 이제 오늘 아침쯤 해가지고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조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 관련된 차트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보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일봉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요렇게 급락을 하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평선들 아래 힘을 좀 받고 이렇게 눌러주고 아래 힘을 받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 나왔었네요. 어제 나왔었고 이렇게 나왔고, 지금 이제 연일 이제 좋은 흐름을 나와주고 있고, 다음에 한 230만원 정도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원화로 200일 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흐름을 가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연준의 이제 피벗 관련한 그 금리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압박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관련해서 제 뷰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까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금리를 뭐 0.75, 0.5, 0.25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다가 금리 인상이 좀 당분간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언론 매체에서 금리 인상이 막 나올 때 그런 프레임에 언론이 가두는 프레임에 빠져서 우리가 계속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살아남기 힘들다, 이제 그런 관점을 계속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암호자산 지금 흐름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요 정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요 상태에서 박스에서 갇혀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XRP는 안 오르고 이더리움이랑 비트가 먼저 올라줬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XRP 대비 BTC 차트, XRP 대비 ETH 차트 보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뷰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은 기사 몇 가지 보면서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호주 정부가 화요일에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암호화폐가 자산을 분류됐다. 그래서 대부분 암호자산이 새로운 부의 바구니가 되는 거는 시대적 방향성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우리의 시대적 방향성이 이렇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셨던 분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아직도 많은 대중들은 각국 정부가 CBDC를 발행하는데 CBDC가 도대체 디지털 돈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돈이 뭔지 이런 거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CBDC는 통제가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민주적인 돈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정부의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단체의 돈 같은 경우는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물론 법이 있겠지만 그 법에 따라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게 또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CBDC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도 있겠지만 어차피 또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기왕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CBDC 갖고 있는 본질은 우리 여러 주변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CBDC가 얼만큼 위험한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CBDC 세상이 되더라도 정부 통제가 좀 덜한 세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많이들 깨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이 이제 글로벌 거대 핀테크 송금 업체죠. 그래서 암호화폐 상표권 출원하며 시장 진출 관심 내비쳐. 그래서 이런 데들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안 한다 하지만 결국에 암호화폐 상표권 출원해서 관련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연히 암호화폐 쪽으로 안 하면 시대에 뒤처지겠죠. 시대적 방향성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사업을 안 할 리가 없고 결국에 그래서 특허를 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눈치를 채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정부 2023년 12DC 출시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국가들이 12DC를 다 이제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역시 앞에서 본 것처럼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처럼 하나하나 나올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도 12DC 관련해서 발표가 머지않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DC 세상은 결국에 올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주류 기술이 되는 코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2DC를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단편적으로 12DC는 어차피 나라에서 발행하는 건데 코인 가격이 안 오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라의 국가 기업들, 정부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민간에 교류를 해서 정부가 미국 디지털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범을 해야 된다. 중국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결국 민간의 도움을 받을 거고, 그러면 민간의 12DC에 도움을 주는 회사들은 그 민간 기술이 12DC의 기술을 제공하면 결국에 시장의 주류 기술이 된다는 소리인데, 주류 기술이 되는 어떤 코인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또 드리고, 자, 그리고 페이팔이 메타버스 NFT 또 상표 출원, 그래서 페이팔도 굉장히 이제 핀테크 쪽에서 이제 거대한 회사죠. 미국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이 미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페이팔 역시도 메타버스나 NFT 상표를 출원했다. 대부분 다 이런 쪽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암호자산 쪽으로. 결국의 시대적 방향성은 미래 부의 바구니가 되는 건 암호자산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면, 이게 일봉 차트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 일봉에서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요 보라색 선이 좀 내려오고, 보라색 선이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 볼게요. 쭉 이런 식으로. 네, 말을 안 듣지? 네, 이렇게 쭉 내려오고, 네,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오고, 11월 한 22일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그리고 파란 선이 이렇게 눕겠고, 그래서 지금 파란 선에 머지않아 지금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주고 이렇게 가다가 11월 뭐 초쯤이나 11월쯤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언저리 근처에 여기에 안착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려준다라고 하면,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2019년에 요 그림, 제가 이제 요 그림을 한 20%짜리 요 양봉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요런 흐름이 여기 지금 요 선을 맞고 떨어진 상태잖아요. 요 파란 선을 맞고 떨어진 상태인데, 지워보고 파란 선을 맞고 떨어진 상태, 파란 선이 거의 옆으로 누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아직 눕지 않은 상태고, 지금 파란 선이 거의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밟고 올라간 상태보다 좀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로 보기는 좀 어렵고, 파란 선 각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파란 이평선 자체가 거의 옆으로 누웠다. 여기 기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올려주고 눕혀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누워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보다는 약간 이 언저리로 보고 있는 게 제가 보고 있는 뷰고, 여기고, 결국에 요 보라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요 흐름이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장대 양봉이 몇 %짜리냐라고 하면 일봉에서 거의 23%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를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설령 23%짜리가 아니더라도 좀 이번엔 뭐 늘 프랙탈로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파란 선에 좀 안착을 해주고 있다가 한 여기 정도까지 붙여주다가 다시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죠. 물론 앞이랑 똑같진 당연히 않지만 어찌됐든 대략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보조 지표에서도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점을 만들고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또 점을 만들고 이러면서 점을 몇 개 만들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만 뭐 한 어느 정도까지 연말까지 해서 이 좋은 흐름을 여기서 보조 지표에서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표에서도 TSI 지표인데 여기서도 보면 맞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대략 여기서 일봉에서도 지표를 보면 우리가 한 지금 여기 고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이 정도 선 이렇게 내려가니까 처음에 피크를 짜서 쭉 올라갈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 정도까지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점을 만들어 나가겠죠.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기대를 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흐름대로 얼추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분 좋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우리들이 같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RP, 우리 이제 XRP 차트를 보면 XRP만 지금 좀 안 오르고 있죠. XRP 안 오르고 있는데 일봉 차트에서 보조지표는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쿨링다운 이제 많이 식힌 상태고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요 선이 올라가지고 요 선이 아래에 눌러줬어요. 지금 2평에서. 그래서 이런 크로스가 나온 상태고 여기 지금 녹색 선을 타고 맞고 눌러주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녹색 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음에 요 라인선을 깨야 되는데, 결국에 요 라인선을 결국에 깨주면 한 0.52달러 정도 됩니다. 요거를 조만간 11월 초쯤에, 제가 예상은 한 11월 한 4일에서 뭐 한 그 정도 언저리쯤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를 뚫고 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런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역시 요 선을 깨준다라고 하면 이제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요걸 뚫어주고 요 라인 뚫어주고 눌러주고 다시 하다가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조지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때 한 60% 이만큼의 상승했을 때 여기까지 바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와줬죠. 여기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올라와 줄 때가 여기서 한 이만큼 60 몇 프로 상승할 때, 이때 여기서까지 올라와 줬고, 지금 다시 이만큼 하고 두 번 하고 쭉 시켜주는 상태예요. 시켜주는데 가격 하락은 여기서 한 요만큼 16% 하락하는 동안에 이만큼을 시켜준 거죠. 그 보조지표에서. 그래서 여기서 돌아와서 다시 간다라고 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점을 만들면서 낮출 때 이만큼 또 가격이 올라가주는 이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소송 합의 같은 이제 빅 뉴스가 터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어느 정도의 상승을 이 보조지표나 여러 가지들을 예상해야 되냐면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와 주거든요, 과열이. 그래서 지금 거의 여기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 정도, 거의 이 정도 선. 그러니까 기존에 이때보다도 아닌 한 지금 이때 급등했던 이런, 이때 2021년 조금 못 미쳤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와주는 상승이 그보다 뭐 더 넘거나 하여튼 그 정도, 여기 어디서 출발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더 바닥에서 출발하면 여기까지 도달한다면 정말 큰 상승이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소송 관련된 게 뭔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 뭐 코인베이스 재상장이라든지 이런 뉴스도 다 포함인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보조 지표에서도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 거의 이 정도가 됐을 때 굉장한 과열, 그래서 이 정도 언저리 된다라고 하면 일단 XRP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씩 익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 가지들을 다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볼 것 중에 하나가 XRP BTC 차트. 이것도 보면 현재 여기서 이렇게 쭉 하다 여기만큼 올라오고 지금 눌러준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상승들이 또 나올 거거든요. 이런 상승들이. 그럼 결국에 이게 나오고 또 더 큰 게 나오고 하면서 이 파동 자체를 더 키워나가는, 그래서 XRP의 시총이 지금의 몇 위지만 지금 이제 2위로 올라가고 또 비트코인 시총은 좀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전 일어날 거로 봅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더 시총이 커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XRP ETH 차트도 재밌는 게 지금 이더리움만 요번에 큰 상승을 해줬잖아요. 이더리움이 요번에 한 7몇 프로 오르고 XRP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딱 XRP ETH 차트에서 딱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RP ETH 차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딱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평들이 우리가 딱 보면 이평들이 여기에 지금 200일 같은 경우도 아래, 그러니까 굉장히 이평의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XRP ETH 차트에서
장기 입형도 아래에 해두고 지금 이런 것들이 정비열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올라오고 얘가 좀 내려가면 완벽히 정비열이 되면서 힘을 완벽히 받는 응축된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ETH 대비해서 XRP가 완전 저평가돼 있고 이평선이 눌려져 있다. 이게 현재 우리가 XRP 투자자들이 보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ETH를 투자를 못하고 XRP 갖고 있었을 때 그 서름 같은 경우는 이 팩트로 지금 차트에서 눌려져 있는 것들이 이평선에서도 보이고 그림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XRP가 ETH 대비해서 압축이 많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을 하는 때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눌려져 있고 다시 폭발하는 때가 또 올 거다. 이거는 차트상에 나와 있는 그냥 우리 볼 수 있는 팩트고, XRP가 뭔가 실제로 잘 하고 있는 게 없고 실사용 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없다라고 하면 이 눌려져 있는 게 다시 올라갈 근거가 없지만 그런 뭔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잖아요. 실제 뭐 하고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실제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에 XRP가 ETH가 현재 크립토 씬에서 갖고 있는 여러 디파이라든지 뭐 여러 컨트랙 뭐 이제 NFT 관련된 이런 이제 것들은 대부분 ETH가 먹고 있기 때문에 많지만, 실제 이제 은행들과 협력하는 금융 쪽에서는 또 XRP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는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앞으로 기존 금융권이 암호자산 시장으로 완벽히 적응해서 들어오는 시대에는 XRP가 ETH보다 더 유틸리티성이 폭발적으로 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응축되어 있는 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라면 ETH 투자할래, XRP 투자할래 라고 하면 저는 이 차트를 보고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업비트 차트로 와보면 이런 식으로 XRP 같은 경우가 갖춰져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도 이평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 이평들 하고 장기 이평 이미 인명 아래까지 눌려져 있잖아요. 이때는 이거 뚫고 올라갈 때 60% 뚫고 올라갈 때는 장기 이평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장기 이평 여기 있었잖아요. 힘을 얻지 못하고 과감하게 뚫고 올라가서 장기 이평 한번 누르고 다시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이 내려오고 또 올라오잖아요. 그 힘을 받고 단기 이평들 돌아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또 한번 받을 때입니다. 또 한번 받으면 11월 초에 해가지고 다음 파스로 넘어갈 수 있다. 다음 상승을 이제 기대해보기에 충분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잘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들 걸로 XRP 요번에 큰 눌려있던 것들의 보상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또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소식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방송에 보람찬 마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일주일 정도 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